중국 후난성 창도시 안상현의 한 마을 골목에서 뛰어놀며 장난치는 개구장이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장쥐는 어머니가 불러 집에 들어가 봐야 한다며 집 방향으로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장쥐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 그의 어머니는 맛있는 요리를 해두면 가장 먼저 장쥐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순종했던 그에게 커다란 시련의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장쥐의 나이 12살 때 어머니가 자궁암에 걸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 식사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여보, 죽기 전에 소고기국이나 그릇 먹어봅시다. 그거 한 그릇 먹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해. 그래 알았어. 나도 지금 당장이라도 소고기를 사다가 끓여주고 싶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저놈들 집에 불칠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야. 장쥐는 비록 12살에 불과했지만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어머니의 소원은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쥐는 어머니에게 소고기국을 끓여드리기 위해 한 학기 동안 매일 저녁 고물을 주워다 팔아 15위안을 손에 쥐었습니다. 돈이 마련된 그날 새벽, 장쥐는 30km가 넘는 산길을 넘어 시내에 나가 소고기 한 덩어리를 사왔습니다. 그의 한 손에는 꼬깃하고 질퍽한 신문지가 둘러붙은 선홍빛 소고기가 들려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의 대견한 마음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농사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고충이 많았던 마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돈이 없어 식사 한번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장준의 가족은 생활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시절 학교를 그만두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몰래 극장에 들어가 도둑 영화를 보기 일쑤였고, 패거리로 다니다 보니 이런저런 싸움에 자주 말려들게 되었습니다. 확기다, 야! 네가 매점에서 우리 현석이 꼬라본 놈이냐? 내 눈 가지고 내가 본다 그랬대. 네가 내면 무슨 상관인데? 그때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장준이 친구들 사이를 비집고 달려와 날아차기로 상대방 폭력배의 성민을 차버렸습니다. 아이씨, 야! 저거 뭐야, 이씨! 야! 죽여! 1983년 장준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두운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공원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여성이나 약해 보이는 남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연못 옆을 지나가는 남성의 금품을 빼앗으려 그를 잡았는데, 남성은 돈을 뜯어내려 하자 너무 무서워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장쥐는 그 남성을 따라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고, 야, 이리 와 이 자식아! 장쥐는 남성의 목덜미를 낚아채며 연못 위로 끄집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며 아이씨, 지독한 놈이네. 야! 돈 내놔. 저 돈 없어요. 그래, 야, 그럼 이따 부숴봐. 장쥐는 행인의 속옷까지 모두 벗겨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한 푼도 빠뜨리지 않고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장준이 도주하자 남성은 경찰서로 달려가 신고했고, 장쥐는 얼마 못 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세에 강도짓이며 폭행 등 10여 건의 범죄를 저질러 6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장준이 구속되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보다 더 잔인한 범죄로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자들과 친해지게 되며
악랄한 범죄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네가 어설프게니까 그랬지. 그때 내 잡힐 때 돈 놈 있지. 그놈 어떻게 했어? 뭐 두들겨 패고 옷 다 벗겨서 돈 다 뺏었지. 아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아 그때 그놈을 죽여버렸으면 신고할 수 있었을까? 못했겠지. 잘 생각해봐. 결국은 증거, 증인 이런 게 네 족쇄를 채우는 거라고. 아이씨, 듣고 보니까 그러네. 장쥐는 6년형을 마치고 출소해 일자리를 알아봤으나 급여라고 해봐야 이전의 강도질에서 빼앗은 돈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또다시 강도짓을 하기 위해 권총을 구입했습니다. 1991년 6월 25일 저녁, 장쥐는 그동안 눈여겨보았던 호난성 진시의 인적이 드문 시장 골목에서 담배 도매상을 털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종막이 흐르던 새벽, 거기 누구요? 그때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장쥐는 권총을 들고 일어서며 야, 꼼짝마! 금고 어딨어? 도매상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전화기 쪽으로 달려가자 장쥐는 도매상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도매상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장쥐는 금고에 있는 돈은 손을 대지 못하고 돈통에 있는 돈만 챙겨 도주했습니다. 그때 도매상의 부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잠시 후 달려온 경찰은 강도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후 시장 일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많지 않았던 장쥐는 얼마 못 가 다시 검거되었고 구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으로 도매상 주인이 사망하지 않고 탄알이 쇄골 사이를 관통하면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자 그의 형벌도 살인죄가 아닌 강도 사건으로 처리가 되어 징역 2년 6개월만 살다가 출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쥐는 교도소 수감 중에 반성은커녕 출소 후 더욱 완벽한 범죄를 위해 선배들에게 특별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는 주로 사건 발생 직후 행동과 처리 과정을 그리고 은신에 대한 교육을 2년 동안 받았습니다. 일단 사건을 저질렀으면 최대한 현장에서 멀리 도망쳐야 돼. 근처에서 얼씬거리면 바로 잡힌다고. 너 이번에도 그렇게 해서 잡혔지? 맞습니다. 저는 도망갔는데 경찰차가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너 사람들 왜 돈 주고 배우는 줄 알아? 이게 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번 달 영치금 넣어놨지?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렸죠. 그래.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실수까지 했습니다. 2년 동안 강도질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한 장쥐는 출소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번에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야. 무조건 산속으로 도망가라 이거지. (1993년 3월) 장쥐는 윈난성의 조그만 상점을 털기 위해 한참 동안 그들의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결심이 섰던 그때 아이씨, 미치겠네. 장쥐는 섣불리 상점 쪽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아이씨, 이번에도 걸리면 가중처벌 받을 텐데. 이걸 어떻게 한다. 골목길 한쪽 모퉁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장쥐는 무릎을 치며 야, 그렇지. 그 교도소 동기 류보강이가 있었지. 이때쯤이면 출소해서 집에 있을 것 같은데. 보강이 잘 지냈어? 벤자! 야,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따주고? 아이, 다름이 아니라 여기 돈도 많고 허술한 상점이 하나 있거든. 근데 털려고 하니까 잡힐 게 무서워가지고 시도를 못하겠네. 나 트라우마 걸렸나봐. 에헤이! 야, 교도소에서 그렇게 교육받고도 아직도 머리 입력이 안 된 거야? 내가 가진 전술을 전부 알려줬는데 아직도 자신 없다고? 야, 거기 어딘데? 주소 한번 불러봐. 내가 오늘 저녁에 기차 타고 바로 갈게. 보강이 장준이 기다리고 있는 윈난성 안상현에 도착하자 에헤이, 브라더! 잘 지내는가? 꼭 이런 일이나 있어야 나를 부르시는구만. 아이, 내가 보강이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부른 거고. 우리 앞으로 동업자 정신으로다가 쭉 잘해보자고. 이 교도소에서 피를 나는 형제 아니야? 어허. 그런가? 근데 이번에 털려고 하는 데가 어디야? 뭐 조그만하다며. 장준이 보강을 데리고 이번 범행 대상인 상점 쪽으로 데려가자 깜짝 놀라며 야! 아니 조그만하다며. 야, 저 정도면 마트 아니냐? 아이씨, 위험한데. 그냥 다른 데 털자. 저 면적이 너무 넓다고. 보강이 되돌아가려 하자 잠깐만. 저게 상점 안에 한 번만 봐. 잠이 둘밖에 없다고. 항상 저 사람들 둘밖에 없어. 어? 아이씨, 그럼 또 상황이 달라지지. 보강은 장준과 함께 마트를 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들어가자마자 내가 여직원들을 제압해서 바닥에 엎드리게 할게. 그리고 너는 돈통에 돈하고 귀중품 챙겨. 그러면 한 5분 정도 걸릴 거야. 동업이 이래서 좋은 거라고. 말대로만 된다면 엄청 쉽게 끝나겠는데? 앞으로도 계속 동업해도 되겠어. 준비를 마친 장준과 보강은 마트에 들어가자마자 입구 문을 잠그며 천장에 총알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움직이면 일단 죽여볼 거야. 야, 너는 금고 열고 너는 돈통 꺼내와. 목숨만 살려주세요. 돈은 다 드릴게요. 장준이 돈통에 돈을 쓸어 담는 사이 유리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벌떡 일어나며 다른 곳을 보고 있던 유보강을 덮쳤습니다. 그러자 너무 놀란 장준은 그녀에게 총격을 가했고 또다시 경찰에 검거될 것이 두려웠던 장준은 여기 벨을 눌렀어. 곧 경찰이 올 거야. 이런 씨. 두 사람은 건물 밖으로 나와 어둠이 짙은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보강해. 왜 그래? 빨리 와. 그러다 잡힌다고. 보강은 장진과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나 아무래도 발바닥이 이상해. 걸음을 못 걷겠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걸음을 못 걷겠다니? 장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보강이 절뚝거리며 서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장진은 보강의 다리를 보며 다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장진은 보강의 발을 잡아보자 손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묻어났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장진은 보강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쳐매며 업히라고 이 자식아. 잡히면 너나 나나 끝이야. 장쥐는 보강을 등에 업고 숨을 헐떡이며 최대한 어둠이 짙은 골목으로 더 숨어 들어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장쥐는 쓰레기 더미에 넘어지며 일어나라고. 나 두 번 다시는 교도소로 돌아가고 싶단단 말이야. 장쥐,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마.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새로운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교도소 형제잖아. 보강은 자신을 버리지 말라며 장쥐의 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장쥐는 보강의 발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며 뭐야? 도망온 길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잖아. 장진, 그건 내가 닦을게. 그러니까 제발. 장쥐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며 보강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장진, 이게 뭐하는 짓이야? 장진! 너를 살려주면 경찰이 잡아서 나를 고문하겠지. 그러면 내가 잡히는 거 시간 문제고. 장쥐는 쓰레기 더미 위에서 보강을 살해하고 돈가방을 맨 채 도주했습니다. 장쥐는 보강에서 배운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최대한 멀리 도주하기 위해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장쥐는 뜻하지 않게 절친인 바오를 살해한 후 그날 새벽 기차를 타고 중국 광시성 닝민현으로 도주했습니다. 1994년 2월 8일 닝민현에서 골목에 숨어있다 권총으로 행인을 위협해 6,000위안을 빼앗은 후 다시 윈난성으로 도주했습니다. 1994년 8월 윈난성으로 도주한 장쥐는 은신할 곳을 찾던 중 여관 골목 인근 도로변에서 딸과 함께 노점상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는 숙소를 정한 후 매일 골목을 왕래하다 보니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도 나누게 되었는데, 자기야, 이제 이런 장사 그만하고 나하고 살림 차려보는 건 어때? 애는 어떡하고? 나라고 같이 살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그날 이후 연미는 장준에게 마음을 열고 같이 동거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나 사실 자기한테 털어놓을 게 있는데. 뭔데요? 그동안 당신한테 말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 나는 부자들 돈을 빼서 먹자는 강도야. 지금이야 뭐 벌어놓은 돈은 다 써버려서 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당신이 강도였다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뭐해서 먹고 살 계획인데요? 당신만 도와준다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뭐라고요? 강도짓을 다시 한다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한탕 하면 당신 이런 노상에서 장사해서 버는 거 10년치를 볼 수 있다고. 뭐라고요? 아니 10년 일해서 벌 걸 한 번에 벌 수 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니까. 그렇다니까. 자기 이 돈 있으면 마누야 마음 좀 빌려줘. 일시작가니면 총도 사야 하고 단약도 사야 한단 말이야. 옌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알았어요. 은행에서 바로 찾아올게요. 옌미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준의 말을 듣고 평생 모아둔 돈을 은행에서 찾아 장준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후 장준은 브로커에게 권총 한 자루와 단약 수십 발을 구매해 그동안 계획했던 강도질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총도 준비됐고 단약도 준비됐으니까 은행으로 가자. 뭐? 은행? 지금 은행을 턴다는 거야?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냥 조그만 금은방 턴다고만 했잖아. 아이, 그런 돈푼도 안 되는 거 털어서 뭐 하려고. 이왕 하는 거 크게 한탕 해야지. 너는 내가 은행에 들어가서 천장에 권총을 한 방 쏠 테니까 그때 자루를 들고 금고 안에 들어가서 돈을 보이는 대로 쓸어담아. 알았지? 나 너무 무서워. 야, 이 정신 똑바로 차려. 야, 저 들어간다. 장준이 복면을 쓴 채 은행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문 엎드려. 고개 들면 무조건 쏴버릴 거니까. 알았지? 은행 선반에 올라선 장준이 총구를 겨누자 어느 누구 하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관에서 자루에 돈을 가득 담은 옌민이 나오자 그때 갑자기 은행 직원 한 명이 옌민을 잡으려 했습니다. 너무 놀란 장준은 은행 직원들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빨리 나와. 두 사람은 타고 온 오토바이에 올라타 전력을 다해 도주했습니다. 그들은 행적을 감추기 위해 여관이나 호텔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노래방이나 사교 댄스장 구석에서 잠을 자며 도피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장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거될 것이 두려워 검거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써버리고 싶은 충동이 강해졌습니다. 자기야, 이 돈을 이렇게 가방에 가지고 다니다 경찰에 검문이라도 걸리면 애써서 빼앗은 돈 써보지도 못하겠다. 그럴 바야 비싼 술도 마셔보고 최고로 비싼 음식도 먹어보자. 그래, 뭐 있어?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그러나 장준은 옌민과 은행을 턴 뒤 둘이 다니면 경찰에 의심이 살 것을 뻔해 그녀를 버리고 충칭으로 도주했습니다. (1995년 12월 22일) 저녁 6시 30분 충칭으로 도주한 장준은 충칭 우호화교 백화점을 털던 중 경비원 한 명과 점원을 살해한 후 귀금속을 담은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진집이라는 여성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그녀를 공범으로 이용했습니다. 장준은 그녀를 이용한 후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자 다시 버리고 푸링구로 도주해 1996년 양밍앤이라는 노래방 도우미 여성과 살림을 차려 딸을 낳고 수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장준은 양밍앤과 실증이 나자 1999년 다시 그녀를 버리고 광동성으로 도주해 숨어 지내다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25세 챗너를 만나 살림을 차렸습니다. 장준은 강도짓으로 빼앗은 돈으로 그녀에게 집도 사주고 온갖 가전제품이며 살림살이를 사주며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장준의 옛 여인 옌민은 도주하며 숨어 지내다 2001년 초에 검거되어 2001년 5월 20일에 은행 강도 혐의와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장쥐는 2000년 9월에 검거되어 2001년 4월 21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